30여 년 만에 서로 만난 혈육들의 눈물은 참으로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비극의 산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난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고아원에서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이름도 또 정확한 나이도 모르는 채 부모 형제와 헤어져 고아로 자라는 동안에 그들 가슴에 맺힌 한 그 응어리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면서 모두들 함께 눈물 짓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말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전쟁 그러면은 손해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득이란 전혀 없는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무서운 것이 인명의 손실과 전쟁 고아가 아니겠는가. 이번 이산가족 찾기를 해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뉴스 파노라마는 고아로 자라다가 33년 만에 서로 만난 한 오누이의 과거를 통해서 이 전쟁 고아의 눈물과 6.25의 참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네. 태양의 뜨거운 이 계절에 만남의 이 광장에서 잃어버린 눈망울들이 서성댄다. 오랜 기다림, 당황의 긴 여정에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성조차 몰랐어라.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서 너와 나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있음이 차라리 기적인 오늘, 더덕더덕 기억을 써 붙인다. 이 산의 아픔을 참아 통곡을 준비한다. 피난길에 손을 놓고 울어버린 아이야. 폭격 맞은 아비의 시신을 타고 넘어 깡통을 찬 아이야. 두고 간 어미를 원망하며 껌파리, 구두닦기. 너의 이름은 전쟁 고아. 세월은 그리움을 안고 그리움은 혈육을 손짓하는데 광장이 좁아도 태양의 계절에 비가 내려도 너를 향한 마음은 회한의 눈물. 다시 어둠이 내리고 날 저무는 30몇 해. 영자야, 바우야, 목이 터져도 좋다.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뿐. 이제는 고아가 아니다. 이 산의 슬픔, 만남의 기쁨이 철철 넘치는 이 광장에 태양이 다시 뜨고 세월은 침묵인데 잃어버린 세월은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구나. 없구나.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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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돌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원망을 해야 됩니까? 오빠, 이제 죽어도 원망이 없어요, 오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오빠. 너는 엄마하고 아주 빼다 박았어. 엄마하고 똑같아. 내 생각에도 오빠 저 어머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하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네. 부모님 다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받아봐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다고. 대전의 오빠, 제주의 누이가 극적인 상면을 했고 33년 만에 누이는 잃어버렸던 성을 되찾았다. 성명을 기억할 만큼 자라기도 전에 고아가 됐던 까닭이다. 누이는 제주도에서 단숨에 날아왔다. 꿈결에도 잊지 못했던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진짜 성명은 허현옥. 3살 때 고아가 된 이후로 이순이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불리웠던 그녀였다. 이름도 성도 잃어버렸던 지나간 33년. 마침내 대전. 육로로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을 만큼 마음이 급했다. 아, 그래, 고모다, 고모.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난 거 정말 꿈만 같아요. 혼자서 고아로만 지냈었는데 오빠를 만나서 참 기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슴이 아파요. 오빠랑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자고 일어나면 오빠가 있고 또 이제는 한을 푼 것 같아요. 꿈꾸는 고아는 옛날이 그립다. 악몽 같은 그날, 전쟁의 소용돌이를 넘어서서 아득한 고향의 날이 그립다. 오빠인들 그것을 모를까. 아버님, 어머님, 나, 내 동생 참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자전거, 세발 자전거가 딱 한 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집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동생하고 나하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은 동네에서 참 굉장히 부러웠었고 또 내 기억으로는 아버님이 또 축음기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는 최고 인기였었고 참 꿈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죠. 그때 제 나이가 6살, 내 동생이 3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피난길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어디로 어떻게 할지 방공으로 우리 네 식구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이제 방공에 있는데 오늘 막 대포 소리가 가까워지고 이제 쿵쿵 소리가 자꾸만 나니까 아버님 좀 이상하다. 아버님 이제 밖에 둘러보겠다고 이제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우리 남매를 달래면서 어머님도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셨죠. 그것이 부모와 헤어진 마지막이었다. 고아가 된 남매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고 굶주림은 가장 큰 고통이었다. 피난민 속에 휩쓸렸죠. 휩쓸려 가지고 이제 한참을 내려가도 뭐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이제 쌀을 좀 얻어 가지고 이제 배는 고프고 이제 그거 한 주먹 되는 거 그냥 먹으면은 너무 또 배고프고 내 동생 또 쥐어야 되는데 그걸 또 놀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에다 불 켜가지고 내 동생부터 먼저 주고 그다음에 저 먹고 그러다가 억저럭 한 2,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전쟁.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엉뚱한 데가 있다. 33년 전의 6.25 남침 전쟁은 허현철, 현옥남매의 운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부모를 여의고서 몸붙일 곳 없는 고아가 되고 말았다. 그것도 전쟁 고아가 된 것이다. 전쟁 고아. 어디들 남매뿐이던가. 긴 죽음의 행렬. 그 피난 대열의 아수라장 속에서 아비와 어미의 손을 놓친 채 절망과 공포에 떨던 아이들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어느 그 처마 밑에서 그 이발소 앞인데 그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내 동생은 양자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고아원에 갖다 놓고 자기는 양녀로 달라. 이제 거기서 제가 봤어요. 동생 이제 그 양녀로 주는 거 봤고 저는 이제 고아원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동생 현옥은 다시 어느 조그만 고아원으로 넘겨졌다. 저기 이발관에서 몸이 아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원에 저기 보냈는가 봐요. 대자보호관에 보니까 집도 옛날 집 같아 보니까 다 같은 것 같아요. 옛날 그 자리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고아원에 와서 이제 또 이름도 바꿔졌어요. 이름은 바뀌었어도 혈육을 그리는 마음은 여전했다. 이곳 고아원에서 오빠를 부르며 울다 잠든 날이 그 며칠이었던가. 부모 없는 아이 고아. 그들을 수용해서 기르는 곳이 고아원이다. 지금은 고아원이란 말이 언짢다고 해서 보육원이라고 부르지만은 전쟁 때는 고아원이었다. 어디 고아들 뿐이랴. 기아와 미아와 유아들.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 잃어버린 아이. 어버이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남은 아이들을 여기에 수용하고는 했다. 고아원에서 살던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요. 그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따분 자야 너의 울면서 어디 가니 우리 엄마 산소 앞에 젖 먹으러 간단다. 저축게 가지 마라. 사과 죽게 가지 마라. 가자도 싫어 사과도 싫어 나는 갈 테야. 엄마 앞에 젖 먹으러 나는 갈 테야. 그리고 또 어머니 저희들 어떡합니까? 수양보들까지인데 내필이면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한 살 먹들 놈만 길러주세요. 어머니 저희들 어찌합니까? 수양보들까지인데 내필이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2살 먹들 놈만 길러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합니까? 수양보들 가지는데
내 삐리면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3살 먹들놈만 길러주세요.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30년 넘도록 그 노래를 잊어먹지 않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러나 그 고아원마저 없었던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음성향예원. 6.25 때부터 이 땅의 고아들을 돌봐온 미국인 사회사업가 도익서옹이 봉사를 하는 곳. 시설이 없는 까닭에 고아원에서 받아주지 못한 아이들 또 역시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길러줄 수 있는 아이들의 형편은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나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완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돌봐줄 사람들의 수도 적은 까닭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배급이 그때에 나오질 않았던 것이고 애들은 먹여줘야 할 것인데 입혀야 할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면의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그것도 집단적으로 많이 수용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전란으로 모든 여건이 좋지 못하던 그 당시였다면 따져볼 것도 없으리라.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었죠. 이제 하루 3때를 강냉이죽을 먹는데 이건 뭐 도저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고 이제 당원을 사다가 애들을 2알씩 놀아줍니다. 그러면 그걸 물에 타서 강냉이죽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재워놓게 되면은 달짝지근하니 먹을만 하죠. 그래서 먹으면은 좀 먹을까? 그러기 전에는 못 먹고 또 기가 막힌 얘기는 그 애들 몸에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DDT가 얼마 전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그때 당시에는 그 이가 하도 많아서 손으로 막 잡아 죽여가지고 손에 그 피가 막 이렇게 묻고 그러면 그걸 침을 뱉어서 이렇게 닦고 그래도 손이 아파서 이를 못 잡아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미제 그 군인 단추 이만한 거 동그란 거 2개로 이를 잡는 그런 비참한 광경. 또 그 떡을 어디서 조금 얻어다가 조금씩 논아주면은 그걸 애껴 먹느라고 하루 요만큼씩 그 이튿날이면 쉬는데 그걸 그 이튿날에도 쉰 걸 먹어도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거 없이 그 비참한 생활을 어떻게 지내 나왔는지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아원은 큰 일을 해낸 것이다. 지금은 자가용까지 가진 사업가 허현철 씨.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아원 자리에 이제는 기독교 계통의 피얼스 영화원이 섰다. 이 사람이 여기 보육원에 있을 적에 저는 그 지도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여기 왔을 적에는 나이가 어렸지만은 여러 아이들과 잘 지내고 또 학교에서도 상당히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부터도 많이 칭찬을 받았죠. 또 여기서 살다가 나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 자주 여기를 찾아와서 아주 우리가 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서 사회생활을 해서 지금에서는 상당히 이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결혼했을 적에도 여기 먼저 찾아왔고 또 이번에 이 동생을 만났을 적에도 제일 먼저 저희를 찾아줘서 아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한나절 고아가 돼버린 사람들. 그들이 어찌 한두 사람뿐이랴. 예정도 없이 닥쳐온 비극 앞에 그들은 운명을 어떻게 감내해 왔는가. 네, 어떻게 살았니? 응, 엄마. 여기 아버지 좀 만날게. 아버지 좀 바꿔줄게. 아버지하고 내일 같이 갈게. 방송국으로 대구 방송국으로 내려갈게요. 그래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 공항원에서 다른 공항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 옮겼다 그래서 또 저러니까 우리 얘 동생하고 누나만 보고 얘는 못 봤습니다. 공항원에 어디 있었니? 고아관에 처음에는요. 저 동대문 시장 안에 어디 있었지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서 그래. 얘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어디 맡길 때도 그래. 공항원에다 맡겼어요. 맡기고 내가 자리 잡으면 너 데리러 오마. 그래가지고서 얼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가지고 지가 데리러 가니까요. 공항원이 아주 없어졌어요. 폭격이 다 망아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 얘는 나갔어요. 어디 있어요? 강원 시골에 있어 지금. 참으로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한 비극을 겪었다. 누구 탓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겪은 불행이었던가? 오빠, 제주도 한번 내려와 봤어? 한 번도 안 갔지. 너무했다. 저기 제주도 관광지에서 관광객들 오면 이렇게 쳐다봤다고. 혹시나 저 사람이 우리 오빠 아닌가,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닌가 이렇게 노인네들 오면 다 쳐다보고 그랬던데. 그리고 애 아빠는 어때? 애 아빠는 저 버스 운전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고 집에서도 상봉은 해수대. 잃어버린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밤을 지새워서라도, 아니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가족을 찾은 사람은 감격의 해우가 있어 피곤하지 않은데, 그러나 아직도 찾지 못한 헤어진 가족들은 아픔만 더할 뿐. 청춘에 헤어져서 노령에 만난 기막힘이 있어도 만남은 역시 좋은 것. 그러나 이 광장에 나와 더욱 슬픈 사람들. 전쟁 고아. 아무리 기억의 실을 잡아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 그리하여 써붙인 팻말은 이 사람을 모르십니까? 이름도 성도, 귀 뒤의 흉터도, 턱 밑에 볼거리 자국도 없는 저 전쟁 고아들의 피 맺힌 한은 그 누가 풀어줄 것인가? 잃어버린 그들의 세월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네, 여러분 보신 감상이 어떠십니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인류 역사 이래 어떤 천재 작가도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의 과거가 비극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비참했다는 얘기와 일맥이 상통합니다. 다시는 이런 감동도 이런 비극도 원치 않는 것이 아마 우리들 전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전쟁고아가 됐다는 생각만이라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나왔던 이 주인공 허연철 씨는 그 역경을 디디고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 자립을 했다는군요. 네. 그러니까 동생과 만나는 자리가 이만큼 더욱 보람지지 않겠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눈물이 다 말랐는 줄 알았었어요, 저는. 근데 또 자꾸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